자, 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아이고, 출발할 때부터 변속기가 튀냐.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현대 팰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듯이 차가 딱 움직이고 나서 처음 몇백 미터, 이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에 아직 익숙해지기 전에 차가 주는 감각을 객관적으로 느끼기 위해서죠.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면서 느껴지는 느낌, 조용하다, 저속에선 매끄럽구나, 그런데 승차감은 단단한 편이다. 그리고 기존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묵직한 느낌은 있다. 근데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힘은 좋네요. 악셀 바닥에 딱 이렇게 힘을 주니까 차가 쭉 하고 밀려나가는 느낌은 확실히 좋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하이브리드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네, 가속할 때의 느낌은 확실히 가볍습니다. 이 전기 모터가 도와주는 느낌은 좋아요. 이거는 2.5 터보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작동을 할 때 느낌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엔진이 정말 많이 돕니다. 이 차는 엔진이 확실히 메인이고 전기 모터는 보조 출연을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속 한 70km, 80km 이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악셀을 놔야지 EV 모드가 켜지고, 악셀을 아주 조심스럽게 밟아도 바로 엔진이 켜집니다. 그리고 낮은 속도에서 주행을 할 때도 엔진이 불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EV 모드로 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에 입맛을 버렸다. 주로 전기차처럼 달리다가 필요할 때만 엔진이 켜지는 하이브리드들을 탔다 보니까 이 현대 하이브리드가 TMED2라 그래가지고서 차세대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차세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차가 6단 변속기를 쓰잖아요. 이 6단 변속기가 아무래도 2.5 터보 모델의 8단 변속기에 비해서는 기어비가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0km 주행을 할 때 RPM이 한 2000rp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속 연비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8단 변속기를 쓰고 그 차는 100km 정속 주행을 할 때 RPM이 1500, 1600rpm 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이전에는 벨트로 돌리던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이제는 변속기 안에 들어간 모터 2가 됐으니까 효율도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도 잘하고 발전 성능도 좋아졌어요. 비록 병렬형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직렬형 하이브리드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변속기도 이전처럼 6단이지만 이전에 비해서 변속 충격도 줄어들고 엔진이 개입할 때의 어색함도 줄었습니다. 물론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도 있습니다. 다음처럼요. 이 전동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유틸리티를 많이 키워준 거가 있어요.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딱 들어가면은 요 스테이 모드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 모드는 전기차의 유틸리티 모드와 비슷합니다.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 수도 있고 V2L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2L 출력은 전기차와 똑같은 3kW 이상이고, 하지만 배터리가 작아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시동이 걸려서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V2L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기차의 경험을 미리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좋은데 그것만으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합리화되진 않습니다. 근본적인 설계 사상이 차세대이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승차감이 속도가 올라가니까 단단하게 느껴지네요. 더 저속에서는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속도가 올라가니까 서스펜션이 되게 단단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철을 밟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시승을 시작하기 전에 공기압을 봤거든요. 아이고, 시승을 시작하기 전에 공기압도 점검을 다 했습니다. 35 psi, 아주 적절한 공기압이죠. 그런데도 이래? 아이고. 제가 아이오닉 9 공기압 42일 때 느꼈던 것보다 더 단단합니다. 단단하다. 제가 어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느낌은 뭐 아주 특출난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특출나게 뭐 조용하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그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그냥 두루두루 무난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승차감 부분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전 세대 팰리세이드가 좀 더 풍성하고 부드럽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종류에서는 걔가 더 어울려요. 그런데 이제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차가 낫겠죠. 자, 와인딩을 좀 타보겠습니다. 앞머리의 피칭 모션은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툴렁툴렁. 그러니까 단단한 것 같은데 이럴 땐 또 안 단단하게 느껴지는. 차가 크다 보니까 스티어링은 느립니다. 뭐냐면 스티어링 자체가 느리다기보다는 바퀴가 반응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주고 난 다음에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뭐 물론 이 차 가지고 그렇게 타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성, 그러니까 조정 안정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잘못했다 싶을 때에도 딱 나중에 자세가 흐트러지진 않아요. 이건 확실히 구형 모델보다 좋아요. 그리고 그냥 2.5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사실 그게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냥 2.5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잘 달립니다. 확실히 전기 모터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토크를 더해주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차도 조금 더 깔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뭔가 극적인 차이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만족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에 도움이 없는 대신에 8단 변속기가 조금 더 촘촘하게 움직여 주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듬성듬성 움직이는 대신에 전기 모터가 아주 민첩하게 도와준다. 그 빈 사이사이를 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링 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뭐 그 이 핸들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늘어난 무게에 비해서 차가 이제 코너링을 할 때 언더스티어가 덜 일어나고, 그리고 차가 조금 생각보다는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건 있지만, 역시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팰리세이드가 아닌 건 아니에요. 팰리세이드예요. 근데 하나 좋은 거, 이전에 이 팰리세이드 2.5 터보 모델을 시승을 했을 때는 그 엔진이 일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엔진이 굉음을 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 차도 풀드로틀을 하게 되면 엔진이 애를 쓰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엔진이 풀드로틀로 작동을 할 때
실내 정숙성이 2.5 터보 모델보다는 좋아요. 특히 그때 거슬렸던 게 뭐냐면은 이 뒤쪽, 이 오른쪽 뒷좌석 쪽에서 들리는 배기음 확 하는 소리가 좀 거슬렸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5 터보 모델하고 비교하면은 이 팰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팰리세이드 플러스 같은 느낌이에요. 이 뭐냐면 힘도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정숙성도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차가 좀 깔린 느낌도 조금 더 좋아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극적인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팰리세이드 3.8, 물론 앞바퀴 굴림입니다. 이 모델 가지고 장거리 고속주행을 주로 하게 되면은 연비가 10km 이상 나옵니다. 지난번에 속초 삼척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연비가 시내 구간을 다 사용을 하고 10.8km가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팰리세이드 시승회를 통해서 탔었던 2.5 터보 모델의 연비도 11k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모델의 차이도 그 두 모델 사이의 연비 차이도 크지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13km 정도 보여주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기름을 한 20%도 안 썼죠. 그런데 남아있는 기름 가지고 700km를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냥 만 탱크를 가지고서는 거의 800km 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차는 하이브리드가 연비형이 아니라 무슨 항속형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 사전 예약 때 공개된 가격표에서 이미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위에 올려드린 가격표를 보시게 되면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만 세제 혜택 후 판매 가격이라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2륜구동이라고 할지라도 18인치 휠을 사용을 하는 익스클루시브 트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연비인 13.8km/L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세제 혜택 기준 연비가 17km/L였던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진작에 세제 혜택을 포기했고요. 산타페의 경우에도 앞바퀴 굴림만 간신히 세제 혜택을 받았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뭐 일기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2.5 터보와 2.5 터보 하이브리드의 연비 차이가 실생활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이거는 사실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이른바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지금 시대에 효과적인 것일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쳤습니다. 마무리 영상을 뒤에서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라 그러면은 뒤에 그래도 엠블렘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정상? 뭐 하여튼. 그런데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뒤쪽에 엠블렘도 없습니다. 그냥 H-트랙 엠블렘 하나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제는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낼 필요가 엠블렘조차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하이브리드 그러면 외관도 달랐어요. 그러다가 외관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엠블렘 하나 남았었어요. 그리고 에어로 타입의 휠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2.5 터보 모델과 2.5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사이의 디자인상에, 심지어는 엠블렘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이브리드가 노말이 된 세대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서 구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데 외관에서 하이브리드와 일반 엔진차를 전혀 구분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어떠한 특별한 특징조차도 무뎌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고 난 다음에 난 느낌, 힘은 좋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남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비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냥 330마력 넘고 40 토크가 넘고, 그러니까 힘은 좋아요. 그리고 응답성 좋아요. 그리고 뭔가 좀 조종하는데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뭔가 좀 좋아진 차일 뿐이지 뭔가 달라진 차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이 엔진차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시승을 한 중국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차들입니다. 공교롭게도 비현대 국내 브랜드들이죠. 르노 코리아의 그랑콜레오스, 그리고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 두 모델은 이름에서는 다 똑같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지만 이 차들은 전기 모터가 메인이고, 그리고 엔진이 보조적으로 동력을 덮거나 발전을 하는, 그러니까 전기차 경험에 조금 더 가까운 차들입니다. 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V2L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스테이 모드, 그러니까 엔진을 켜지 않고도 히터 에어컨을 켜고 차 안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기차의 경험을 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 자체만 가지고 이 차가 전동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여흥과 엔터테인먼트, 유틸리티, 이런 거는 전기차의 부가적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도움이 부족한 차, 그렇다면 그게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싣고 있는 것의 기본 목적에 합당한 차일까요?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